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물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죠. 바로 차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차의 시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국 신농시 전설이잖아요. 끓는 물에 찻잎이 우연히 톡 떨어져서 발견했다는 거. 네,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이게 진짜일까요? 실제 역사는 좀 다른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전설이고요. 실제 고고학적 증거는 좀 다릅니다. 약 6,000년 전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차나무가 처음 재배된 걸로 보고 있어요. 아, 6천 년 전이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마신 건 아니고요. 약이나 아니면 곡물죽 같은데 넣는 채소처럼 음식 재료로 쓰이다가요. 아, 음식으로요? 그러다가 약 1,500년 전쯤부터 비로소 이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우리가 아는 음료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나라 때 유구라는 사람이 쓴 다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차의 재배부터 가공, 마시는 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이후 차 문화 확산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마시는 방식도 좀 계속 바뀌어왔겠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된 차를 갈아서 거품을 내서 마시는 방식. 그 일본 말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방식이 유행하다가요. 네. 명나라 때부터는 이제 잎차 자체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방식, 이걸 포다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화되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흔히 마시는 방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발효를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녹차, 백차, 우롱차, 홍차 같이 우리가 아는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이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그 한국 자료에서는 차의 시작을 훨씬 더 이전으로 보더라고요. 가야 시대로요. 아, 네. 그 관점도 있었죠? 서기 48년에 허황우가 인도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서 김해 지역에 심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장은 이제 한반도 차 문화의 어떤 독자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시각이죠. 독자적인 기원. 네. 심지어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다른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때 김대렴이라는 분이 당나라에서 차종자를 가져와서 지리산 일대에 심으면서 재배가 확대된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한국 고유의 음다법으로 가루차를 마시는 점다법이나 잎차를 우리는 포다법 같은 것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으로는 어떻게 전파가 된 건가요? 일본은 주로 9세기경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승려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 식료들을 통해서요? 네, 일본 하면 또 다도가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센노리큐라는 인물이 그 다도, 차도를 단순한 음용법을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수양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죠. 일본 특유의 차들도 이때 개발된 거고요. 이야. 차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는 이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특히 영국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그 영국과의 관계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고요. 포르투갈 출신 캐서린 왕비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네. 캐서린 왕비가 영국 왕실의 차 마시는 문화를 소개한 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문제는 당시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차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아, 독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영국 입장에서는 차를 사기 위해 너무 많은 은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차값 대신 지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편을요, 세상에. 네. 이게 결국 비극적인 아편 전쟁,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여러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등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와, 정말 차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까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영국이 차나무를 안에 훔쳐오려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차 무역 독점을 깨고 싶었던 영국 동인도 회사가요. 로버트 포춘이라는 식물학자를 고용해서 정말 스파이처럼 중국에 잠입시켜서 차나무 종자랑 재배 기술자들을 몰래 빼내오게 합니다. 우와, 진짜 첩보영화네요, 완전. 네. 그렇게 빼내온 차나무를 인도 북동부 다르질링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허, 대단하네요, 진짜. 한편 또 미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차에 부과한 세금에 반발해서 일어난 그 보스턴 차 사건 있잖아요. 네, 알죠. 그게 결국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으니 정말 차가 역사의 어떤 격변기 중심에 계속 있었던 셈입니다. 이야,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네요, 차가. 네, 정말 그렇죠.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과 때로는 비극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차는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물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터키의 그 달콤한 리제차부터 티베티의 좀 독특한 짭짤한 버터차까지 지역마다 정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차를 즐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문화권마다 정말 독특한 차 문화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그 조선시대 이후에 잠시 좀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 다시 차 문화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전통적인 녹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허브차나 블렌딩차 같은 것들도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우리 일상 속으로 좀 풍성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차가 정말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 문화, 경제, 심지어는 갈등과 얼마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마시는 이 차 한 잔에 이렇게나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정말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마신 그 차 한 잔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외에 또 어떤 숨겨진 역사가 스며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